따랐으면 점수가 쑥쑥 오르는 독해 쉐도잉 시간입니다. 오늘은 11강 6번 해볼 차례인데요. 자,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요, 조금은 어려운 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들어야 하냐면, 우리가 문화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국가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이 글은요, 예술을 표현하는 어떤 감정적인 용어에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가장 쉬운 비유가 그거일 것 같아요. 우리는 파란색을 보죠. 파란색. 자, 파란색이 있으면 판란색, 파란색. 파란색이 있으면 자, 이게 파란색이야. 파란색이 있으면 우리 미국 사람들은 그냥 blue라고만 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란색, 그 다음에 푸르딩딩한 색. 그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청색?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이겠지만, 그 다음에 또, 뭐, 진파랑색,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모두 같은 단어는 아니죠. 우리는 미미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대부분의 파란색을 그냥 블루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이거는 색이지만 이 글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를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화를 비교할 때 그게 다 똑같다라고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감정이 그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예술 작품을 보고 그 나라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그걸 과연 제대로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왜?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른 느낌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amazing이라고 외쳤어. 근데 번역은 똑같이 amazing이라고 됐어.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자, 한국 사람하고 자, 미국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미국 사람이 amazing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한국 사람도 와 놀랍다. 와 놀랍다라고 했어요. 똑같이 amazing이야 번역을 하면. 근데 거기에서 느끼는 그 감정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한국인들한테 이 놀랍다라는 말이 주는 의미와 미국인이 amazing이라고 주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문화 비교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가 이 글의 조금은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particular difficulty 어떤 자, 특별한 그쵸? 특별한 어려움이에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자, 이때 대신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 관대라고 써볼게요. 자, 어디까지 끊어줘야 되냐면요. 우리가 is가 나와요. is. 쭉 가보세요. is 여기죠?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안에 걸 다 건너뛰고 여기서부터만 해석을 해볼게요. 자,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은 뭐냐면 사실이래요. 어떤 사실이냐면 이때 대신 우리가 동격 대십니다. 그래서 동격이라고 써볼게요. 어떤 사실이냐면 cultures do not categorize emotions. 우리 문화는요. 분류하지 않는데요. 감정을요. 어떻게?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감정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I'm sad라고 했어. 그리고 미국인이야. 미국인이 I'm sad라고 했어. 한국인이 슬프다라고 했어. 그런데 한국인이 슬프다라는 거는 정말로 죽을 만큼 슬픈 걸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막 감정의 폭이 이만큼이 슬픈 거야. 슬프다라는 게 정말 바닥부터 여기까지 다 슬프다라고 통합된 이 표현인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미국은요. I'm sad라는 게 한 요만큼의 폭만 나타낼 수도 있어. 그치? 여기까지가 I'm sad고 그거보다 더 슬프면은 만 죽어간다 이런 그런 말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감정이 다 다를 수 있다고.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카테고라이즈 할 수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어려움인데 우리가 어떨 때 겪는 어려움인지 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자, attends가 나오죠. attends는 수반하다라는 거야. 수반하다. 뭐를 수반하다? efforts. 노력을 수반할 때. 그치? to determine. 결정하는 노력이에요. the extent는 정도예요. 정도. 뭐의 정도? of cross-cultural convergence. convergence는요. 여기 밑에도 나와 있어. 비슷하게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두 나라가요. cross-cultural 하면은 cross-cultural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문화관. 문화간의 감정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의 어떤 비슷하게 되어가는 과정, 그 정도를요, 결정하려고 노력을 수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은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예쁘게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문화 간 감정 차이, 감정 표현의 차이를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문화 간에 어떤 차이가 있나 알아보려고 할 때 그때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문화가 감정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I'm sad랑 슬프다를 비교하려고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은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크 베너머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 studying the use of affective terms. affective라는 거는 감정적인 용어야. 감정적인 용어. 그러면 일단 동사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 동사는 어디에 있어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쭉 가다가. 쭉, 자, 봐봐요. 자, 여기서부터 studying, 연구하는 이 꾸며주고 있잖아. 그래서 쭉 가다가 여기 있죠. 여기가 동사예요.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야.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건 다 지금 이 사람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studying,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사용을요. 감정적인 용어의 사용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To describe, 묘사하기 위해서. The expressive character of music. 표현적인 어떤 특징. 근데 음악의 어떤 표현적인 특징을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의 표현적인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서 뭐를 연구하는 거야? 감정적인 용어를 연구하는 거야. Among Western and Javanese subjects. subject는요. 이 피실험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냐면 서양 사람들하고 자바 사람들, 서양 사람들하고 자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감정적인 용어를 연구하는 이 사람은요. ascertain이라고 하면 확정하다라는 뜻이에요. 확정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확정했대요. 써볼게요. 확정하다. 뭐라고 확정했냐면 some Javanese emotion terms 몇몇의 자바 그 감정 용어는요. 감정 용어 did not straightforwardly 하면은 이거는 쉽게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원래 straightforward가 쉽게야, 쉽게.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딱 똑바르게 되게 뭐랄까 쉽게 간편하게 똑바르게 correspond 하면은 상응하다라는 뜻이에요. 상응하다. 항상 to랑 같이 많이 나와요. correspond to western categories. 그러니까 웨스턴의 카테고리하고 범주하고 자바의 범주하고 용어의 범주가 똑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This raises some doubt. 이것은요, 의심을 불러일으켰대요. 자, 뭐에 대한 의심? About how much we can trust studies. 우리가 얼마나 연구를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연구냐? That purport to compare cultures. 여기까지 닫아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왔어요. purport라고. purport는요, 여기도 나와 있죠? 주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that은요, 우리 주격 관대예요. 주격 관대. 그러니까 연구인데 어떤 연구? 주장하는 거예요. 이 두 문화를 비교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를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를 의심하게 됩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알겠죠. 똑같이 이 사람도 어떤 연극을 보고 슬프다고 하고 이 사람도 연극을 보고 슬프다고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슬프다고 표현한 거랑 이 사람이 슬프다고 표현한 거랑 그게 뭔가 느낌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슬프다고 표현한 거는
진짜 엄청 심각하게 슬픈 거고, 이 사람이 I'm sad라고 표현한 거는 그냥 약간 슬픈 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감정이 똑같이 분류되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presumably가 나왔는데요. presumably는요, 아마도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we can assume,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That, 이때 that은 접속사죠. When Japanese subjects report expressiveness in music using words for which English-speaking subjects have no term. 와우, 엄청 길어요.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대절 안에 있는 부사절이에요. 또 왼절이 왼절. 그러니까 조건을 단 거야. 이렇게 할 때, 그럼 중요한 건 이 뒤에서부터죠. The two groups of subject. 두 그룹의 그 피실험자는요. 이때 두 그룹이라는 거는 한 그룹은 자바고 한 그룹은 미국인인 거지. are not recognizing. recognize는 인식하다. The same expressive content. 같은 expressive, 표현적인 내용. 그치? 같은 표현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푸르딩딩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이 말은 색깔을 표현하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뭔가 되게 막 약간 그 사람의 감정 중에서 너무 좀 화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얼굴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푸르딩딩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대. 선생님 이건 사전을 찾아봤어. 그런데 이 푸르딩딩이라는 말이 미국어,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없단 말이지. 영어에서는 푸르딩딩이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 이거 정확하게 번역되는 단어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화난 사람, 이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입이야. 선생님 좀 잘 그렸지.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 불타오르고 있어. 이런 사람이 지금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이거를 푸르딩딩하다고 만약에 표현을 했어.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매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럼 거기서 오는 차이는 느낌의 차이가 확실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 우리는 assume 할 수 있다. That, 뭐를 assume 할 수 있냐? When Japanese subject, 자바의 피실험자가요. report, 보고하는 거야. expressiveness, 표현을 보고를 하는 건데 in music, 음악에서의 표현을 보고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음악 묘사를 위한 감정 용어를 연구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음악을 듣고 하는 실험이 뭐냐면 음악을 듣고 거기를 표현을 내가 말을 하는 거라고. 그치?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그런데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를 사용해서 표현하냐? using, 사용하면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죠. 사용하면서 words. 근데 어떤 words냐?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 for which, 그 단어에 대해서 자, English speaking subject가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화자. 그러니까 미국인이겠죠. 미국인이요. have no term. 그 용어가 있대 없대? 없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보고선 푸딩딩하다라고 딱 표현을 한 거야. 그럼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있어? 매드라고 한 거랑 비교를 할 수가 있니 없니? 없다는 거지. 왜? 딱 푸딩딩하다라는 말은 미국인,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없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자바 피실험자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인이 쓸 수 없는 영어에서 있지 않은 그런 단어를 쓰게 된다면 the two groups of subject, 두 그룹의 피실험자는요. 같은 내용을 인식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치? 같은 내용을 인식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조금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는 됐지? 내용은 이해는 됐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for which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잘 해봐야 되잖아. 자, 단어를 사용하면서야. 근데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 단어에 대해서,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문장은 이랬을 거야. English speaking subject, 이 English 써볼게요. speaking subject가 have no term of the words잖아. 그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용어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용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뭘 썼다? of를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를 지금 앞에 얘가 나와 있잖아. 나와 있으니까 얘를 삭제하고, 그쵸?
뭐를 써준 거예요? 두 개를 잇기 위해, 두 문장을 잇기 위해서 앞에다가 which를 써준 거야. 그래서 명사를, 겹치는 명사를 없애고 앞에다 which를 써줬어. 그런데 전치사로만, 뒤에 전치사로가 끝나면은 조금 아쉬울 때가 있거든. 왜?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게 좀 여기가 조금 쓸쓸하단 말이야, 얘가. 그래서 오브가 이렇게 따라 나올 수도 있어요, 앞에. 그래서 여기 오브를 안 썼구나. 선생님이 미쳤네. 여기 오브가 아니고 for이죠, for. 아유, 선생님이 또 정신이 이제 for인데 왜 오브로 바꿨을까? 자, 여기다가 for를 쓴 거예요, for. 그 용어에 대한, 그러니까 그 단어에 대한 용어가 없었던 거죠. 그 단어에 대한 용어. 그럼 여기서도, 그치? 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for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겠죠. 그쵸? 그래서 for which, 그 단어에 대해서 용어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for which를 썼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있지. 선생님 for which 왔으면은 그러면 뒤에는 어때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뭐 불완전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for which가 왔다는 건 이거 우리 끊어서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그 용어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 뒤에는 완전한 게 와야겠지. 영어 화자는요, 그러니까 미국인은요, have no term, 용어가 없다. 완전한 문장이지. 그래서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But 그러나 more generally, 더 일반적으로는요, we should be alert. alert는 뭔가 말도 안 나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치? 경각심을 가져야 돼.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 뭐에 대해서? To the possibility. 자, 이때 to는 전치사 to예요. 뭐뭐에 대한. 그럼 가능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가능성이냐? That imperfect translation, 이 불완전한, 그치? 완벽하지 않은 이 번역이요. Lead us,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To imagine, 상상하도록. Greater agreement, 되게 큰 동의로 이끌 수 있다는 거. About musical expression, 그 어떤 음악적인 표현에 대해서 어떤 동의로 이끌 수 있대. 그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다른 애들이 용어를 썼어. 한국인이 음악을 듣고 묘사하는 거랑 미국인이 음악을 듣고 묘사하는 거랑 했어. 그런데 한국인이 예를 들면 뭐라고 용어를 써서 묘사를 했냐면 막 오졌다 이랬어. 오졌다. 너네 또 오졌다 이랬어. 오졌다 이랬는데 미국인은 그냥 amazing 이렇게 표현을 쓴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을 하는데 이 오졌다를 뭐라고 번역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메이징 정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어메이징이라고 또 번역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국인이 말한 이 오졌다 하고 미국인이 말한 어메이징 같은 거구나. 그럼 이 사람은 똑같이 느낀 거네, 둘이? 이걸 듣고 둘 다 어메이징이라고 말했어. 그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로 한국인 느끼는 그 오졌다라는 말이 어메이징이랑 똑같을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번역을 잘못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걸로 이끌 수 있대. 엄청나게 동의를 하는 거, 음악적인 표현에 대해서 엄청나게 동의를 하는 걸로 잘못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that은요, 무슨 that일까요? 바로 동격의 that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격의 that. 그래서 앞에 있는 이 possibility가 결국 뒤에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동격 that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격 that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온 거야. 그 다음에 then we would find if we had more nuanced sense of the way the term are used. 와, 이게 또 긴 문장이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우리를 잘못된 어떤 판단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야. 뭐보다? 자, 보다라는 뜻이죠. 뭐보다? 우리가 발견한 것보다라는 거는 우리가 얘네들이 동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러니까 동의한다고 생각한 어떤 정도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게 동의한다고 얘네들이 어떤 일치가 있다고 생각한 정도보다 더 잘못된 표현으로, 더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조건이 달렸어요. 어떨 때보다 if we had a more nuanced sense. nuance는 어떤 세분화된, 더 세세한, 세밀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쓰면 좋겠니? 미묘한, 그치? 미묘한이라고 써볼까? 미묘해진, sense, 감각이야, 감각. 그러니까 더 세분화되고 되게 미묘한 감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의하는 정도보다 더 많은 그 동의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다시. 자, 끝까지 이제 가볼게요. 자, we had a more nuanced sense. 우리가 더 미묘한 감각을 가졌으면, 어디에 대해서? of the way the terms are used. 자, 어떤 방법에 대해서.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the terms are used in the respective language잖아요. 자, terms are used. 그러니까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디에서? 각각의 언어에서 우리가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미묘한 감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이야. 한국인이 오졌다를 썼고 미국인이 어메이징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조금 틀리지 않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두 사람의 동의 정도에 비해 어떨 가능성이 많다고? 더 큰 동의를 했다고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다시 계속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되게 센스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똑같은 음악을 듣고 한국인이 오졌다라고 표현하고 미국인이 어메이징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 미묘한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좀 다를 것 같아. 얘네들이 똑같은 음악을 들었는데 조금 다르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 그치? 있겠지. 근데 그것보다도 어떤 가능성이 더 크냐면요. 이런 거야. imperfect translation. 잘못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진짜로 미묘하게 번역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동의를 이끌어낸다고. 그치? 한국이랑 미국이랑 완전히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라고 결과가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를 해야 된다? We should be alert.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 우리는 주의해야 돼. 뭐에 대해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 이 잘못된 번역이 더 큰 동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로 주의를 해야 돼라는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수업 시간에 또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해가 안 될 때는 반드시 질문을 해주시고요. 복습을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제를 적어볼까? 우리 주제를 적어봅시다. 그래서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여긴 자리가 없으니까 위에다가 간단하게 적을게. 일단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한 가지의, 그치? caution. 주의사항이야. 주의사항. caution 하면 주의사항이죠. 근데 어디에 있어서? in studies. 연구에 있어서. to compare. 비교하는 연구에 있어서. cultures. 문화를 비교하는 연구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야. 그럼 뭐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야? 이 용어의 차이. 그 중에서도 더 어떤 용어? 이모셔널한 이 terms.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감각을 가져야 된다? nuanced sense, 미묘한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그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잘못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게 얘네들이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닌데도 똑같이 느낀다라고 말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굉장히 표시할 게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주격 관계되면서 쓰였고 동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R로 바꿔서 내면 안 되겠지. 그치? R로 바꿔서 낼 수는 없다. 그리고 아예 being으로 주거나 동사로 안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자, 이 that은 동격대. 동격대 하나 더 있었지, 밑에. 얘도 동격대시였어요. 앞에 나온 거 하나는 사실이 나왔고요. 하나는 possibility, 가능성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현재 분사. 공부하는, 연구하는 이라고 이제 뒤에서 앞을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동사가 여기 나왔지? 확정하다. 얘가 지금 주어였잖아.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격관계대명사가 또 나왔어요. 연구인데 어떤 연구? 주장하는 연구. 문화 간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문화 간 차이를 비교한다라고 주장하는 연구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쵸? 여기까지만 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하시고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우리 스누특강 영어 11강 6번 독해 쉐도잉이었습니다.